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광주 전남에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만드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 과정에 관여한 유치원 원장과 언론인 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경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년 지기인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검찰이 사기범 탕모 씨를 신문하면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주특보에게 3천만 원이 건너간 사실을 들었다는 탁씨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전남대학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 투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 캠퍼스 안에 마련된 용봉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시작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많은 유권자들은 아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hen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이곳 용봉동 사전투표소는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광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관위원들은 등교와 출근 전 더 많은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금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몇 분 만나봤는데요. 민생 회복을 이끌 일꾼이 누구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을 향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무척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21대 총선 광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32.18%로 전국 사전투표율 26.69%보다 5.49%포인트가 더 높았는데요. 아침 7시 기준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0.76%로 집계돼 같은 시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0.52%보다 아침으로만 보면 다소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소는 광주 96곳, 전남 298곳에 마련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 진행 상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시간대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용봉동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아직까진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까지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한평의 가시거리 현재 390m까지 좁혀져 있는 가운데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점차 날이 개겠고요.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각 정당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과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거센 돌풍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사전투표 목전을 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들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 조국혁신당보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지역민들의 서운함과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서운함과 분노, 아쉬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대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수 험지인 광주에서 지역구 한석이 목표인 국민의힘 광주 총선 후보들도 선거구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에 여야 유불리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정치가 바뀝니다. 광주에서 기적의 한석을 만들어달라며 북구울 윤민호 후보를 전략 후보로 내세운 진보당도 사전투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가 변할 수 있게끔 꼭 사전투표장을 찾으셔서 이번에 진보당 윤민호에게 꼭 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당 대표까지 총출동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후투표를 해주십시오. 이처럼 여야 각 정당들이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역대급 투표율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지만 정권 심판 표심과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MBC 등이 광주 전남 4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과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층을 합하면 90% 넘게 투표 참여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넘어 3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과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 결과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데요. 선관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지역 이슈를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간 광주를 다룬 기사 15만 건가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역민들의 관심이 이러이러한 데 있으니 총선 공약 개발이나 정책 발굴에 활용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광주 민간공항 이전 등 5개로 모두 15,000여 건입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와 전남, 무안 등의 의견 차이가 뚜렷해진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광주시가 노사 상생을 도우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인데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빅그린 산업단지 등 관련 키워드까지 모두 약 10,000건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청년과 창업 등 청년 일자리가 이슈였는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로 바뀐 겁니다. 청년들을 광주에 정착시키고 지역을 성장하게 하는 공약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주 복합 쇼핑몰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4,000여 건인데요. 더 현대 광주, 광주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문제와 지역 상인과의 상생을 해결할 정책이 시급합니다. 지역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구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운둔형 외톨이 등 인구 이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국립공원 등 관광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후보들은 무등산 개발 찬성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찬성 측도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남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도시정비 이슈입니다. 특히 백운광장, 백운 고가차도 등이 관련 키워드인데요. 교통 혼잡이 극심하다 보니 후보들은 모두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터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서구에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높은 빈도수를 보였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이다 보니 군공항 이전도 주요 이슈인데요. 후보들은 소음 측정 기준을 낮추고 보상 범위는 늘리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북구는 특히 교통사고 이슈가 많이 언급돼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복합 쇼핑몰, 첨단 3지구 등 지역개발 이슈도 많이 언급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은 서울 청계천과 같은 하천 개발, 공공의료원 설립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고려인 마을과 앞서 설명드린 광주형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 빅데이터로 본 주요 이슈였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총선 브리핑 시간입니다.
박은식 국민의힘 광주 동구 남구을 후보는 도심에 위치한 계림동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일대 주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크린 경마장을 동구 관내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광주 서구갑 후보는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동천동 중국 영사관 부지를 아시아 민주주의 메카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는 연중 사용기간이 45일에 그치는 평동 포사격장을 폐지해 장성 상무대로 이전하고 75만 평 부지에 복합복지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판사는 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결과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기환 대통령 민생특보가 검경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담긴 검찰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도 김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경감의 변호인은 코인 사기범 탁 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수사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는 성 씨가 공범 전모 씨의 로비 자금 5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주특보에게 건네야 한다며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탁 씨의 진술이 담겨 있는데 변호인은 검찰이 이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주특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20년 추진하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심지어 광주시 의원이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5개의 유치원을 개원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1개만 문을 열고 현재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립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원장 62살 이모 씨가 유치원 회의록을 조작하고 브로커에게 1억이 넘는 금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브로커이자 유치원 원장이었던 54살 최모 씨는 이 씨에게 접근해 시교육청 간부들과 친하니 일정 대가를 주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 원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자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이었던 최영환 전 시의원은 브로커 최 씨에게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문건을 전달한 언론인 56살 조모 씨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공무원 55살 오모 씨는 공무상 비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브로커 최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치원 원장 55살 박모 씨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최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00여만 원이 선고됐고 언론인 조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조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을 청탁한 유치원 원장 이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현 판사는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1년 7개월 동안의 해외 도주 끝에 자수한 최영환 전 시의원은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택가 골목길에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흥의 한 마을 길에 사유지가 포함되면서 땅 주인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주택가 좁은 길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공간은 40년 넘게 주민들이 골목길로 사용해왔던 곳입니다. 원래는 통행이 자유롭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지금은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길폭은 60cm 남짓. 울타리 끝 맨 안쪽 주택에 살고 있는 90의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도 전동차를 타고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동차가 못 들어가 볼게. 나 손노는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사람이 이래갖고 어디 살겠어 그러면. 사람이 그냥 혼통이 터지죠. 울타리를 친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통행료로 월 150만 원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 땅을 사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이자가 한 1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한 달에 150만 달라 이거 사용료를. 땅 주인도 할 말은 있습니다. 2년 전 땅을 살 때 골목길이 사유지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후 측량을 해보니 설계가 안 나와 지으려 했던 원룸도 못 짓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합니다. 갈등 중재에 나선 지자체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만 매입하려 했지만 땅 주인은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좀 구해봤어요.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도로법상 건설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도로로 이용하는 비법정 도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행정기관이 중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전무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충청남도가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합니다. 또 24시간 보육시설과 공립학원 설치 등 충남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기준 0.84명인 도내 합계 출산율을 1명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살과 2살 남매를 키우는 장혜원 씨는 워킹맘입니다. 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을 주고 있지만 사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예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육아 시간이 있는데 사실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4일 출근제를 의무로 한다고 일단 하시니까 아기와 함께 어쨌든 집에 엄마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충남도가 주 4일 출근제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또 현재 9살까지인 하루 2시간씩 돌봄 시간도 초등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인 12살까지로 늘리고 하반기부터는 육아도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도 부여합니다. 이 밖에도 도내 25개 이상의 5살 이하 영유아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시군에서 운영하고 초등 돌봄과 공립학원 운영 등 사교육비 해소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신 출산 가구를 위해서는 도시리브 투게더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결혼을 한 부부가 불이익을 보는 현행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거가족도 혼인부부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도 제한했습니다. 충남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18년 14,000여 명에서 불과 4년 만에 30%가량 줄었고 같은 기간 가임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도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충남형 돌봄 정책을 통해 내후년까지 1명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소방관은 화재와 구조 현장에 투입되며 늘 위험에 노출돼 있죠. 안타까운 사고가 있을 때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업무 여건 조성 방안에는 소방 공무원이 쏙 빠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입부터 일 잘하는 고위연차까지 공직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자 일하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대책 중에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잦은 비상근무로 맞깃거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승진 심사 때 최종 승진 후보인 몇 배수 제한에 상관없이 후보자로 올려주고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도 1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입니다. 재난 현장 최전선에 있는 특정직 소방 공무원은 빠진 겁니다. 문경에서 순직 사고가 났을 때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그런데 정부 안에는 소방 공무원이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재난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재난 공무원입니까? 소방 인력을 더 늘리고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한 업무에 대한 각종 수당을 올리는 등의 문제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탑승 인원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지금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전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는 소방공무원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소관인 소방청이 검토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방관들은 매번 목숨을 걸고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지만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혜택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바다 위의 도시라고 불리죠. 크루즈 선박 4척이 지난 3일 부산항에 동시에 기항했습니다. 크루즈선 4척이 동시에 들어오는 건 부산항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크루즈 4척이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크루즈 4척이 동시에 부산에 기항한 건 부산항이 생기고 처음입니다. 부산항에는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선석이 모두 5개가 있는데 이 중 4개 선석이 모두 들어찬 겁니다. 최대 9만 톤 규모에 이르는 이들 크루즈 4척은 부산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머무릅니다. 그동안 탑승객들은 부산 시내와 근교에서 관광과 쇼핑을 즐깁니다. Oh, well, we're going all the way around the world, so I'm going all over. We'll be in South Korea for the next 3 days. So far, it's a little rainy, but I think we're going to enjoy it. It should be good. 입국장 관광 안내소는 교통편을 묻는 외국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I'm just trying. How do you tell the taxis? Some people are coming up with tours and things like that. Which are trustworthy or which are? 특히 크루즈 4척 중 2척은 지난해 유럽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여 처음 유치한 케이스여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부산에 들어온 크루즈선들은 부산항에 잠시 기항하는 경우지만 최근에는 부산항에서 출발해 부산항으로 되돌아오는 크루즈 선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이 같은 크루즈들은 지난해에는 왕복 4회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왕복 10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 출입구청, 세관,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승객의 승하선 시간, 이동 동선을 협의하고 항만시설을 점검하여 관광객 맞을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경우 부산항에는 모두 111회에 걸쳐 18만 9천 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에 입항했었습니다. 올해는 중국발 크루즈선 10회를 포함해 총 118회에 걸쳐 17만여 명이, 내년에는 총 140회에 걸쳐 20만 명의 크루즈 승객이 부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76주년 제주 4.3을 맞아 제주 4.3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서로 배우는 교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과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은 제주와 광주의 결연학급 30개 교실에서 오는 7월까지 평화와 인권, 민주화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이번 수업에서 학생 60명을 선발해 제주와 광주에서 각각 1박 2일 체험 캠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대학 연합 프로젝트인 2024 건축 도시 디자인 워크숍 리버시티가 광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광주 건축 전공 등 4개 학교 건축학 전공 학생 80여 명과 교수진이 참여해 지역의 건축과 도시 현안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교류했습니다. 워크숍은 건축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 사업인 Y 프로젝트 구상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아직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 비는 내리진 않겠지만 어제까지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매우 습한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한평의 가시거리 700m까지 좁혀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 낮부터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구리와 순천의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